자, 시장의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오늘의 해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정말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어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비트코인 8만 달러. 대체 어떤 경로를 거쳐야 이 상징적인 숫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아주 완벽하게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8만 달러 돌파를 가로막고 있는 혹은 이끌어줄 세 가지 핵심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지지만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굵직한 축은 따로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실타래 한번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네 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 이란의 지정학적 힘겨루기, 두 번째는 연준 이사회 내부의 권력 구조 다툼, 세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낙관론과 비관론 시나리오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슈들이 어떻게 비트코인 8만 달러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변수, 지정학적 동향입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긴장감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정학적 긴장이 어떻게 극단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지는지 그 인과관계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역봉쇄 조치는 쉽게 말해 이란의 물리적인 공급망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이란 항구가 차단되니까 대중국 원유 수출길이 끊기고 원유를 캐내도 저장할 공간조차 꽉 차버리는 거죠. 결국 돈줄, 그러니까 전쟁 자금이 바닥나면서 궁지에 몰린 이란이 먼저 미국의 백기를 들고 휴전을 제안하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압도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봉쇄 조치로 인해 이란이 하루에 잃어버리는 수익이 무려 1억 7천만 달러입니다. 와, 하루에요? 하나로 치면 매일 2,300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수입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내부 폭동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이 극단적인 경제적 압력이 결국 이란의 두 손을 들게 하고 협상 테이블로 억지로 끌고 온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이 재밌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며 2번이나 양보안을 냈지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직 핵 문제 양보라는 확실한 카드만 기다리겠다는 아주 치밀한 협상 전략이죠. 게다가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이어갈 수 있는 전쟁권한법에 기한을 두고도 정치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 바닥에 아주 짙게 깔려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동, 연준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다시 워싱턴으로 시선을 돌려볼 텐데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미국의 통화 정책을 주무르는 연준 이사회 내부의 아주 조용하고도 치열한 권력 다툼입니다. 현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행보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월의 의장 임기는 다가오는 5월 15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의장직에서 내려오더라도 2028년 1월까지 보장된 연준 이사 자리는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결정 하나가 통화정책계에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사회의 구도 때문입니다. 파월이 이사로 계속 남으면 연준 이사회는 여전히 민주당 성향 4명, 공화당 성향 3명이라는 기존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파월이 지역연준 총재 임명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쥔 채로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유력한 차기 의장인 케빈 워시가 등판해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줄이려는 새로운 개혁안을 내놔도 이사회 다수결에서 번번이 가로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차기 정부의 통화정책 유연성이 꽉 막히는 건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불확실성과 정책 교착 상태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엄청난 리스크인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변수, 클래리티 법안과 기관 투자자들의 냉정한 현실을 짚어보죠. 경제 전문가와 기관의 예리한 눈으로 이 규제의 모멘텀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단 클래리티 법안,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 이제부터 룰은 이거야 라고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만 제대로 통과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드디어 주류 금융 시스템과 맞먹는 든든한 제도적 명확성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양당이 합의한 가장 핵심은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자를 주는 걸 전면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아주 깐깐하게 다루겠다는 거죠. 투기는 잡고 안정성은 팍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다만 남은 쟁점들이 꽤 까다로워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플랫폼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강제할 건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상자산 사업과 엮이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건지, 이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법안 통과에 마지막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뜨거운 감자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일각에선 정부가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막 사들일 거라고 환호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 예산 압박이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관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국민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절대 팔지 않겠다고 못 박는 명문화 조치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이 냉정한 현실인식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현재 시장 대장주들의 분위기도 완전 극과 극입니다. 비트코인은요, 단 하루 만에 6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ETF 자금을 싹쓸이 하면서 7만 8천 달러 선을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강력한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반면에 이더리움은 좀 우울합니다.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 장외 거래로 물량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거든요. 언제 매도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꽤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네 번째, 시장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변수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과연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시장의 향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정말 완벽한 낙관적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이란이 핵 문제를 양보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싹 걷히고 유가도 100달러 밑에서 안정되며 연내에 클래리티 법안까지 의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비트코인은 거침없이 8만 달러를 즉각 돌파할 겁니다. 하지만 비관적 시나리오는 정반대죠.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유가가 100달러를 뚫고 치솟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가격 급등은 곧 인플레이션 공포를 부르고 위험 자산인 가상 자산은 거센 하락 압력과 혹독한 조정 장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당파 싸움으로 입법마저 멈춰버린다면 그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뉴스 보실 때 반드시 추적하셔야 할 최우선 선행 지표 딱 3가지를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이란의 3번째 제안에 과연 핵 양보가 들어가는지. 둘째,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이 100달러 선에 근접하는지. 셋째,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에 양당의 합의로 의회 문턱을 넘는지. 8만 달러라는 거대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개의 열쇠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만 합니다. 자, 이 복잡했던 퍼즐 조각들이 이제 머릿속에 쫙 맞춰지셨나요? 이 구조를 이해하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과연 이 거대한 세계의 도미노 중에 어떤 놈이 가장 먼저 쓰러지면서 시장의 새로운 판을 짜게 될까요? 저와 함께 앞으로의 흐름 계속 날카롭게 예의주시해보시죠.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좋은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